일단요, 최은미 기자, 본인이 한의사라고 속여서 여성에게 접근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만났는데요. 네. 41살 남성이고요. 무직의 기혼자였어요, 심지어. 아, 결혼을 한 사람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독신의 한의사라고 속여서 한 여성을 만납니다. 35살 여성인데 이 여성은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작년 2월에 만나서 올해 2월까지 1년 동안 이제 연인 관계로 지내다가 예. 올해 2월부터 이제 올해 3월부터 동거를 시작합니다. 예. 동거를 시작하는데 동거를 시작할 즈음에 여성이 조금 이상한 걸 감지한 거예요. 그랬겠죠. 이 남자가 한 1년 만났는데 뭔가 한의사 같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둘이 같이 있는데 남자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 남성의 가방을 몰래 한번 들여다봅니다. 아. 뭔가 신원과 관련된 것들이 있을까 해서. 예. 근데 그 상황을 남자에게 들켜요. 예. 그때부터 이 남성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는데요. 가장 먼저 시작된 게 폭행이었어요. 네. 때립니다. 동거하는 과정에서 뭐 출근을 하지 말라는 이유로 때리기도 하고 예. 뭐 뺨을 때리다가 뭐 넘어지면 발로 걷어차기도 하고 뭐 상습적으로 때린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몇 차례 이렇게 폭행이 이어졌고요. 예. 폭행을 하다가는 심지어 돈까지 뜯어내는 상황으로 발전을 하는데요.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예. 어차피 연인이었는데 왜 그렇게 폭행까지 하고 돈까지 뜯는데 가만히 있었느냐. 그렇죠. 그냥 헤어지면 될 것을 예. 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남성이 굉장히 집요한 게 이 여성의 약점을 물고 늘어졌습니다. 자신에게 꼼짝하지 못할 그 약점이었는데요. 이 여성이 공무원이었잖아요. 예. 공무원이니까 뭐 공금을 이렇게 사용할 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 남성이 이 여자 공무원이 그 공금을 사적으로 예. 뭔가 이렇게 개인 밥 먹는 데 쓴다든지 뭐 그런 상황들을 본 적이 있었나 봐요. 그거를 약점으로 잡은 거죠. 예. 그러니까 너의 상사에게 내가 알리겠다. 너 지금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상사에게 알리고 내가 국민신문고에도 제보를 하고 기자들에게도 알리겠다. 예. 넌 더 이상 어렵게 열심히 공부해서 공무원 됐겠지만 더는 이제 공무원 못 할 거다. 라면서 계속 협박을 집요하게 하면서 이제 폭행도 일삼고 예. 심지어 돈까지 뜯어냈는데 그게 이제 2회에 걸쳐서 7천만 원이나 일단 넘어간 돈이 7천만 원이라는 7천만 원이나 이 남자에게 주게 됩니다. 그리고 예. 심지어 거기서 끝나지 않았고요. 여성이 돈이 없다라고 하니까 더 이상은 줄 돈이 없다고 하니까 심지어 차용증까지 쓰게 만들어요. 아. 자신이 1억 원을 빌려줘서 1억 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내용으로 차용증까지 쓰게 만드는. 가짜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가 뭐랄까 약점을 잡혔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이용을 당한 것 같은데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이건 뭐라고 성추행이라고 그러니까 합니까? 협박을 한 겁니다. 뭐냐면 너 그 공무원이라는 신분 유지 못하게 할 거야. 국민신고에 올릴 거야. 이런 뭐 직장 상사한테 알릴 거야 하면서 뭘 요구하게 되냐면 성적인 메시지 있잖아요. 성적인 부분 사진 찍어라. 뭐 야한 사진 찍어 보내라. 옷 다시 입고 사진 찍어라. 스타킹 다시 뭐 다른 걸로 해서 자기 취향에 맞는 여러 가지 성적인 요구를 하면서 그걸 사진 찍어서 또 보내게 되는데 무려 100회에 걸쳐서 이런 나체 사진이 포함된 성적인 어떤 사진을 찍도록 강요를 하고요. 이건 또 이제 협박이 대상이 됐겠죠. 너 말 안 들으면 이거 뭐 어디다 올릴 거야 그렇겠네요. 이런 식으로 했다면 예, 예. 여자 입장에서는 사실 끌려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취약한 점을 공격을 해서 협박하고 공갈하고 이 성적인 어떤 압박까지 한 점. 아마도 재판부는 이런 점을 굉장히 재질이 좋지 않게 봤을 걸로 보입니다. 예. 사실 이 내용이 판결문에도 자세하게 나오는데 최은미 기자, 저희가 방송에서는 차마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집요하게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뭐 이 음담패설 문자 메시지를 자신이 해외에 있는 동안에 한국에 있는 여성한테 보낸 거예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예. 너 지금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바로 국민신문고에 올리겠다. 기자들에게 제보하겠다라고 하면서 정말 성적인 메시지, 사진을 요구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거의 전날 0시경부터 시작해서 예. 다음날 밤 10시까지 거의 한 몇 22시간 가까이 여성을 괴롭히면서 사진이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보내라, 다시 보내라, 또 다시 보내라라고 하는 식으로 다시 보내라고 할 때는 계속 협박이 동반이 됐고요. 예. 이 여성이 어떻게 그 어려운 과정을 계속 거치고 참았는지 정말 그게 더 의아할 정도로 굉장히 집요한 공갈과 협박과 폭행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강 변호사님, 이 남성이요. 비슷한 범행으로 집행유예 상태였다라고 했거든요. 네, 이 사람이 이 스마트폰 채팅 앱을 이용해가지고 비슷한 범죄를 또 저지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2015년 10월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달에 이제 그 당시에 그 판결이 확정이 됐어요. 이런 상태에서 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예.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범죄를 저지른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저번에 그 집행유예 했던 것이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 범죄하고 같이 형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더해져서 살게 그렇습니다. 된다는 얘기죠. 예. 저번에 이제 집행유예 2년 했지 않습니까? 예. 그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그럼 그 징역 2년을 더 같이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 비슷한 범행이라고 했는데 집행유예가 나온 거는 글쎄요, 문제가 없었을까요? 저번에 집행유예 나온 건 아무래도 이제 그 이전에 이런 비슷한 범죄가 없었기 때문에 예. 동종범죄라든지 또는 누범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다시 이제 판결을 했으면 집행유예가 이제 나오지 않고 실형이 되는 것이죠. 예.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결국에는 징역 실형 4년이 나온 거죠? 예, 그렇습니다. 4년이 이제 됐고요. 그 4년에 이제 이 남성이 7천만 원을 갈취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 7천만 원 중에 1,000만 원은 돌려줬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참작이 됐는데 어쨌든 똑같은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범죄를 또 저질렀다는 점 예. 이런 부분이 참작이 돼서 징역 4년 실형이 판결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좀 북한 소식인데 권력 서열 2위 자리까지 올랐던 황병서가 처벌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정표 기자의 리포트. 김정은 위원장을 수행하다 자신이 한 걸음 앞서 나가자 화들짝 놀라 뒷걸음치기도 하고 무릎을 꿇고 김정은에게 보고하던 황병서 북한인민군 총정치국장. 최근 당에 대한 불순한 태도가 문제가 돼 처벌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총정치국장 황병서와 제1부국장 김원홍을 비롯한 총정치국 소속 정치장교들이 처벌을 받았다는 첩보가 입수되어 특히 북한군 총정치국을 상대로 검열을 한 것은 20년 만으로 북한 권력 서열 2위인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이 주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룡해는 황병서와 권력 서열을 놓고 엎치락 뒤치락했던 인물입니다. 실제 황병서는 지난달 10일 만경대 혁명학원 창립 70주년 기념보고대 참석을 마지막으로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율영문체계 강화 그런 차원에서 총정치국에 대한 전면적인 검열을 실시한 것이 아닌가 분석합니다. 북한은 또 고강도 경제 제재에 따른 부정적인 파장을 막기 위해 민심 통제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를 위해 주민생활 1일 보고 체계를 마련하고 음주 가무나 사적 모임을 금지하고 있다고 국정원은 전했습니다. MBN 뉴스 서정표입니다.